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리플과 SEC 소송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상반기 네. 안에 결정이 나겠다, 뭐 결론이 나겠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계속 좀 시기가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처음부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짚어주시죠. 네, 해서 리플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네, 요새 또 리플에 대한 조롱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조롱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한두 번은 네. 그냥 넘겨요. 네. 저도 이제 제 영상에 와가지고 응 릭도속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댓글 하시는 분 있어요. 릭도속. 네, 그래서 한 번이면 그냥 저도 웃고 넘겨요. 네, 근데 네. 이제 막 제 리플 관련된 영상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진짜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 도대체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네. 그래서 리플에 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리플을 담아볼 법한가, 그리고 지금 소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가, 이런 그렇죠. 걸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래된 소송이에요. 그래서 그쵸. 이게 2020년 12월 22일에 네.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횟수는 네. 4년째인데, 그래서 2020년에 어쨌든 SEC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SEC가 소송을 제기한 바로 한 6일 정도, 그쵸.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거래 중단을 때렸어요. 그래서 요때 어쨌든 소송을 당했을 때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특히나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정말 많이 리플이 그러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 코인베이스가 선제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고 나서 네네.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 일부분은 같이 상장 폐지 시켰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방 다시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해서 그 사실 이제 요게 약간 물음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네.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과연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폐했던 거래소들이 다시 상장하니까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상장 폐지를 해놓은 거래소는 거의 코인베이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그 3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좀 넘게, 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의혹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뭐냐면 네. 이거 SEC가 너무 질질 끈다. 소송을. 네, 소송을 SEC의 불성실한 대응과 거듭된 연장 요청해서 네. 계속 그냥 인위적으로 소송을 끄는 듯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이상한데? 네, 이거 왠지 리플의 경쟁 코인이나 경쟁 프로젝트한테 뭐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물론 루머겠지만 네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 3월. 네, 이거 바로 1년 전이네요, 1년 전, 정확하게. 네. 이후에 이제 이게 어쨌든 결정적이긴 했었는데 2022년 9월 19일 날 약식 판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온갖 찌라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더라, 언제 맞아요. 리플이 이긴다더라, 뭐 리플이 이긴다더라, 진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네네. 리플이 뭐 10,000원이 간다더라, 뭐 10배 간다더라, 100배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해도 어쨌든 약식 판결 자체는 어쨌든 요 판결의 재판의 끄트머리에 있는 요 절차인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거 그 소송이 길어질 만큼 길어지고 증거를 낼 만큼 냈으니까 이거 별거 없으면 빨랑 판결 내주세요. 예,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식 판결을 요청을 했고, 요것 때문에 이제 곧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나온 이게 9월이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27일 날 요때 리플의 승소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히는 흰먼 서류가 약식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SEC가 이제 봉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거절했어요. 네, 해서 이거는 어쨌든 흰먼 서류를 왜 이거랑 관련 없다는 거야? 라고 이제 법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리플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더 많아졌고, 그렇죠.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그 리플 쪽의 변호사가 3월 31일 전까지 종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얘기한 게
이거 3월 전에 저는 안 맞아요. 끝납니다. 네, 제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플 측의 주장이에요. 일방적인. 네, 일방적인 리플 측의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끌려면 훨씬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요거를 사실 법원에서 이때까지 끝내겠어라고 말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 리플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혹은 SEC의 주장이면 오히려 또 말이 되죠. 리플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리플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딱 요 발언 때문에 요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 판결이 진짜 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죠. 많았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소송은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 양측의 주장이 뭔지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해서 뭐냐면 그 SEC는 리플이 일단 미등록 증권이다 해서 여기 나오는 게 하위 테스트라는 네. 게 나옵니다. 해서 네네. 이게 엄청 오래된 테스트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면은 증권이다라는 거고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네네. 근데 이제 얘네가 주장한 거는 어쨌든 리플 뒤에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플랩스의 주수익은 리플 토큰 판매. 그래서 애초에 얘네가 돈 버는 게 리플 토큰 판매고 해서 리플랩스는 미발행량 리플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리플랩스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리플을 주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증권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걸 SEC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등록 조치 없이 리플을 발행했다. 요런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하는 게 니들이 가상화폐라며. 그리고 힘먼 문서에 따라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가상화폐로 니네가 인정했잖아. 네. 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왜 이제 와서 그래? 애초에 리플 만들었을 때 니들 알고 있었잖아. 리플 사용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니네 리플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잖아. 그럼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라는 거를 어쨌든 리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맞을지, 어디가 뭐 이길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도 리플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네. 코인 업계에서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리플을 전 응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에 지금 거의 횡포에 가까운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좋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리플 측에서 리플랩스나 뭐 이런 데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소송이 질 걸 아는데 물량을 털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네네네. 네.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진다 이게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이길 가능성이 높다, 거의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 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3월 31일 전까지 원래 약식 판결이 종료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 끌려고 하면 더 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이렇게 더 끌게 되면 SEC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유리한 조건을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네. 제 생각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 SEC 입장에서는 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얘를 지면은 네네. 그럼 지기 전에 음. 뜯어낼 수 있는 건 뜯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요런 그 거래소도 한번 이렇게 증권이다, 했다가. 뭐 스테이킹도 증권이다, 뭐 이런 것도 증권이다 해가지고 네. 상당수의 거래소들은 합의를 했잖아요. 해서 이미 합의금을 많이 뜯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합의금을 많이 뜯어내면 인센티브라도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끈다고 해서 만약에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이나 개인과 회사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치게끔 하는 그런 의도는 있긴 한데 어쨌든 리플도 지금 지치려면 이미 지쳤고 사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이제 요걸 소를 취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건 전혀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을 끌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할수 있는 걸 합의금을 다 하는 하겠다. 그런 것처럼 그럴 하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퍼즈 대표님의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블루그램 방에서는 퍼즈의 지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좀 소송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입장까지,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했는지까지 좀 살펴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영향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소송 초반만 해도 아 이거 리플이 지면 큰일 나겠는데 암호화폐 쪽에서는 큰 악재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리플이 지면 네. 리플이 져도 리플은 오를 것 같아요. 상관없이. 네,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으로 네. 이것 때문에 끌고 하다가 이제 그 가격이 눌리고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해서 저는 어쨌든 그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리플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 네.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떨어질까 봐요? 네네. 아. 왜냐면 어쨌든 리플이 증권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라이트코인, 도지 한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POS 방식으로 이제 스테이킹 그 채굴을 하는 네. 이더리움도 포함이에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부 다 증권으로 판정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권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네네. 대부분 코인 거래소는 이 증권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전부 다 상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플이 싸우고 있는 동안 다른 네. 코인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에이다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런 코인들이 어쨌든 그럼 리플이 받았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은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미국이랑 사업 안 해. 네. 미국에서 안 있겠어. 라고 하고 하면은 어쨌든 전 리플은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네. 정작 중요한 건 다른 코인들이 정말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은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른 코인들이 또 하락을 하면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쨌든 사실 위믹스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상패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장외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거래소에 상패 된다고 하더라도 장외 거래나 어쨌든 그런 장외 거래소라든가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생길 텐데 어쨌든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금화하기 더 쉬운 코인들로 어쨌든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승소했을 경우도 궁금하긴 한데요.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고 네. 하면 그 이제 큰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요? 네, 앞으로. 그래서 그 이제 리플이 그나마 증권으로 판정될 여지가 그나마 제일 많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코인들이 증권이 될 가능성은 거의 네. 없습니다. 네, 해서 어쨌든 특히나 알트코인 위주로 네, 좀 많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만 남아있는 시장은 건전한 시장이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다른 그쵸. 괜찮은 프로젝트들도 많아야지 이게 어쨌든 건전한 시장이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리플이 이겨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적절한 규제, CFTC 규제 받겠죠. 그쵸, 그다음부터는 네. 예, 적절한 규제를 받아서 어쨌든 암호화폐 생태계가 좀 건전해지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자면 승소를 했을 때 좀 건전하게 코인 시장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SEC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강한 규제나 제재를 좀 가했잖아요. 그동안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투자자분들께서 SEC에 대한 반감이 좀 생겨서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재판 결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승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요 판단하는 요 재판부가 네. 그런 걸 잘 휘둘리진 않겠죠. 아, 그래요? 네.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따져보고 진행할 거라서 여론에 이게 휩쓸리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 해서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근데 여전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게리 겐슬러 의도가 뭔가. 네. 이게 초반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인들이 진짜 이러한 것들을 투자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너네 증권법에 영향을 받아야겠어.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네. 이게 진짜 그런 뭐지? 의도가 그런 의도가 맞는 건가? 예,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많죠. 나오고 있고 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도대체 게리 겐슬러가 왜 이랬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이라도 그러네, 내가 틀렸네라고 하고 생각했네. 네, 리플이랑 이제 그 리플 증권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네. 다른 쪽에 대한 공격도 좀 멈추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어떠한 생각인 거지. 예, 요걸 좀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네네. 네. 아무튼 퍼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많은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블루그램 방에서는 퍼즈의 지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중에서 그나마 좀 실생활에서 좀 사용하기 유용한 코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리플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리플이 있습니다. 네. 네, 리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니, 리플 그거 왜 갖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 써본 코인이 리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코인도 안 써본 건 아니지만 네네.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 하면 리플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네. 요거를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네네. 쉽게 말하면 거래소 간 전송에 리플이 정말 많이 쓰여요. 근데 아무래도 리플이 국제적으로 송금이 가능해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 이제 거래소 간 거래소 간에서는 사실 그런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 네, 때문에.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요거는 비트겟에서 바이낸스로 제가 전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20일 날 그 22시 35분 18초에 제가 보냈고 네. 받은 거는 4월 20일 날 22시 38분. 그러니까 3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3분 만에 도착을 했고 사실 이것도 도착한 거는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래소 간 전송하는 데는 한 10초? 진짜 네, 짧네요.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다만 이게 거래소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코인으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전송하는 동안에 리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걱정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제가 입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은 4월 19일 날 21시 59분에 네. 어쨌든 리플을 보냈고 요게 들어온 시간을 보면은 4월 19일 22시. 그러니까 21시 59분에 보냈는데 22시에 1분. 도착했어요. 1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전송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리플을 제일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코인 투자한 지 그래도 꽤 되는데 네네.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코인,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년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지지 15년이 가까이 돼가고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하는 것만 해도 한 6, 7년 이렇게 돼가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코인 하나 없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까요. 네, 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전 포트폴리오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안 쓴 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안 넣는다?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생각을 어쨌든 전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어쨌든 컨셉이 완전히 확실한 코인이에요. 빠른 전송 속도 네. 끝. 네. 그거 빠르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네네네. 빠르고 정확한 전송 속도 네. 끝.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CBDC를 리플이랑 협업해서 한다. 네. 혹은 기업에서도 은행에서도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때 리플의 요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컨셉에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코인이 어쨌든 리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쓰여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쓰여야 살아남고 아무도 안 쓰는 코인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해서 해당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리플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랩스가 잘 나가는 게 리플의 가격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일단 저는 10분 동의하는데 네.
근데 또 가격이라는 게 보면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잘 나간다고 위믹스가 올라가는 게 그런 건 별개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메이드가 뭐 호지가 터지면 위믹스도 같이 오르고 위믹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위메이드 주가도 올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회사랑 이 코인이랑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리플 랩스랑 리플이요? 네네네. 아. 해서 리플랩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리플의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저도 네. 요번에 원하는 만큼 오른다면 네. 조금 많이 덜어낼 생각입니다. 아니 원하는 만큼 올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데 왜 덜어내실 계획 가지시나요? 저도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고통을 받았기 저도 그 처음 네. 코인 투자 시작할 때부터 네. 갖고 있던 리플이 꽤 됩니다. 네, 해서 지금 생각하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라는 후회를 조금 하기도 하거든요. 네, 해서 물론 단타하기에도 적절하고 스윙으로 가져가기도 적절하지만 네, 어쨌든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좀 매도를 할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리플을 넣겠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리플을 넣겠다라고 하면 예, 괜찮다라고 생각. 물론 제가 다 판단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네, 일부. 일부 팔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팔 때 같이 좀 따라오시고 제가 살 때 같이 네. 좀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타이밍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블루그램 방에서는 퍼즐 지표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이 타이밍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 좀 살펴봤으니까 차트 분석도 좀 이어서 좀 해볼까요? 네, 해서 리플 차트를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가 좀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해서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해서 476.4%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네, 그다음에 원화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 2, 3, 4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해서 만약에 1, 2, 3, 4로 본다라고 5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분석이 꽤 어렵습니다. 네.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점을 볼 때 리플로 단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다르니까. 네. 두 개의 관점이 다르니까 단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런 거를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긴 사이클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그 달러 차트의 요 엄청 2018년 요때부터의 차트인데 네. 이게 지금 요걸로 봤을 때는 리플의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꼭대기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지를 판단하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은 바닥에 가까운 자리가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긴 사이클을 좀 잡고, 그러니까 단타의 관점이 아니고 한 6개월 매수한다. 네, 한 그 정도 매수하고 혹은 6개월 더 매수 괜찮습니다. 한 1년 매수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음번 불장. 저는 2025년 상반기에 한 25만 달러, 30만 달러 비트코인이 네. 네,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나는 털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은 네. 지금부터 한 6개월 혹은 1년 정도 매수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TC 마켓의 차트인데요. 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잘 보이게 바꿔놓으면 네. 지금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요 빨간색 선 두 개를 기점으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네. 비트코인의 상승이랑 하락률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제외하면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던 구간인데 네. 그때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이랑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플이 여기에 위에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때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저는 어쨌든 BTC 마켓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오면은 판매를 좀 거의 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사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괜찮으니까 해서 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가격대를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네. 이게 16,000 사토시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0.00016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이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이거는 어쨌든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화 차트, 달러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단타로 접근하는 건 어렵다. 차트가 확실한 거 위주로 매매해도 괜찮잖아요. 단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바닥에 가까워져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